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2번. 다의 내용을 토대로 나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600자고. 나를 비판하는 기준이 다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답안의 흐름은 다를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를 비판하는 것이 좋겠죠. 이런 순서로 가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다를 정리하면서 결국에는 필요한 내용을 잘 선별해서 요약하시고 나를 비판할 때는 나를 먼저 요약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비판을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세부 내용을 구성을 하면 됩니다. 실제 대학 발표 답안은 나를 먼저 쓰고 있는데 어색함이 보입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다를 먼저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다를 보겠습니다. 다. 시장 경제는 노동, 토지, 화폐를 포함한 산업의 모든 요소를 포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노동이나 토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들은 다름 아닌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 자체이며 또 사회가 그 안에 존재하는 자연 환경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인간이고, 그죠? 토지는 자연 환경,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화폐는 아직 나오진 않아요. 뒤에서도 화폐 부분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노동, 토지, 화폐, 그 중에서 노동, 토지가 시장 경제 안에 포함된다는 것인데 이걸 포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노동은 인간 자체고 그리고 토지는 자연 환경이라서 이걸 포함시킨다는 게 난점이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뒤에 쭉 이어집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이것들을 시장 메커니즘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사회의 실체 자체를, 그죠? 인간이고 자연은 이 자체를 시장의 법칙 아래 종속시킨다는 뜻이다. 나쁜 의미죠, 그죠? 자, 물론 노동, 토지, 화폐는 산업의 필수 요소이며 이것들도 시장에서 조직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얘네들도 시장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 조직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이걸 또 거기 포함시키자니 그것도 종속시키자니 그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사실 이 시장이야말로 경제 체제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을 형성한다. 그러나 노동, 토지, 화폐는 분명 상품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시장 속에 있긴 한데 그것도 상품으로 취급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자, 매매되는 것들은 모두 판매를 위해 생산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가정은 이 세 가지 에 관한 한 결코 적용될 수 없다라는 거죠. 생산된다, 그죠? 매매되는 것들은 모두 생산된다 그러면은 이 인간이랑 그 다음에 이 자연환경을 어쩔 거냐는 거죠. 사람들은 노동력도 여기서부터 읽고 있어요. 노동력도 다른 상품과 똑같은 것이라고 억지를 부릴 수 있다. 하지만 노동력과 관련하여 일하라고 재촉하거나 마구 써먹거나 심지어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거나 하면 그 특별한 상품을 몸에 담은 인간 개개인은, 그러니까 노동은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 개개인은 어떻게든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간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런 체제 아래서 인간의 노동력을 그 소유자가 마음대로 처리하다 보면, 그죠? 이 노동을 하는 인간이 아니고 이 노동력을 소유한 다른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그 다른 사람이 이 노동력을 마음대로 처리하다 보면 이 인간도 딸려 들어가는 거죠. 노동력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사람이라는 육체적, 심리적, 도덕적 실체도 소유자가 마음대로 처리하게 된다. 왜냐하면 같은 거니까요. 그죠? 인간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니까 이거를 지배하면 인간도 같이 지배당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들은 갖가지 문화적 제도라는 보호막이 모두 벗겨진 채 사회의 알몸으로 노출되고 결국 쇠락해 간다. 그죠? 노동에 따라서 이렇게 이끌려 가다 보면 인간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쇠락해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덕, 인격 파탄, 그죠? 악덕, 인격 파탄, 범죄 굶주림 등을 거치면서 격심한 사회적 혼란의 희생양이 되어갈 것이다. 그죠? 같은 말이죠. 쇠락한단 말하고. 그래서 자연은, 이제 자연 얘기가 나오네요. 자연은 그 구성 요소들로 환원되어 버리고, 자연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실체와, 그죠? 시장에서 매매되는 것들과 그 다음에 여기에 딸려가는 인간, 그리고 자연, 그죠? 여기서 이 노동력과, 인간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뭐 자연은 지금 아직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노동력을 매매하다 보니까 인간도 딸려 들어가서 종속되면서 쇠락해 간다고 하는 그 논리에 따라서 자연도 마찬가지겠죠.
자연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그냥 그 논리는 생략한 채로 바로 그냥 부정적 효과를 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환원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자연은 그 구성 요소로 환원되어 버린다는 것은, 자연이란 여러 가지 뭐 요소들이, 자연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한데 모여서 자연인데, 그것이 환경을 구성하는 것인데, 그 따로따로, 예를 들면 나무는 나무, 물은 물, 공기는 공기,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환원되어 버리면 그 하나하나는 자연의 구성 요소이긴 하나 각각의 개별적인 것들은 자연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자연이 만들어내는 그 환경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거지와 경관은 더럽혀진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요소로 따로따로 떼어내지고 환원되면서 매매되고, 그죠? 공급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의 환경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구매력의 공급을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두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자연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구매력 공급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매력의 공급을 시장 메커니즘에, 아까도 위에서 노동력과 그죠, 자연, 이것을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면 인간과 자연이라는 이 실체, 자연이 어디 갔지? 이 자연이라는 실체 자체가 그죠, 훼손된다는 건데, 여기서도 구매력의 공급을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두면 영리 기업들은 주기적으로 파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들이 파산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조금 내용이 달라지긴 하는데 부정적인 의미로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장, 토지시장, 화폐시장이 시장 경제에 필수적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고 있고, 화폐는 뭐라고 연결지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기업을 또 화폐를 설명하는 측면에서 기업을 또 설명하는 것은 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화폐를 어떻게 재구성했는지 모르겠지만 빠져 있긴 해요. 빠져 있긴 하고, 이거를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이 제시문 안에서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하고 토지는 뭐 이미 설명이 됐죠. 자, 그래서 화폐 시장이 시장 경제에 필수적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인간과 자연이라는 사회의 실체, 정확하게 나오죠. 인간과 자연은 실체다. 사회의 경제 조직이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경제라는 사탄의 맷돌에 노출되면, 좋은 표현이죠, 그렇게 무지막지한 상품 허구에 경제 체제가 몰고 올 결과를 어떤 사회라도 단 한순간 또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정적 효과가 굉장히 뭐랄까 종말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인간성도 상실되고 환경도 완전히 파괴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 안에 우리가 노동력과 시장 안에 노동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을 거래한다고 해서 이것이 시장에 맡겨져야 된다라는 논리로만 우리가 주장을 하게 된다면, 이 노동에 딸려 있는 인간이라든지, 딸려 있다고 말하면 좀 그렇죠. 노동을 생산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을 구성하는 환경의 일부분으로서의 토지를, 그죠? 그러면 환경 자체가 무너진다는 거죠. 인간이나 여기 나와는 환경 자체, 자연 환경 자체가 그 의미를 상실해 버린다는 거죠. 종속돼 버리고 상실해 버린 그런 효과가, 아니 부정적인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시장주의를 아주 그냥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제시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나에서는 아주 자유주의, 그죠? 경쟁의 힘을 맹신하는 그런 의미의 글이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요약하면은 저절로 비판이 될 텐데, 이렇게 달을 먼저 정리하고, 하지만 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비판되어야 한다,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나를 먼저 정리하시고, 정리 요약하시고, 하지만 이 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비판 가능하다. 다는 정리하면서 이러이러한 내용인데, 그러므로 나는 부적절하다, 부정적이다, 뭐 이 정도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2-2번에 실제 대학 발표 답안 한번 볼게요. 자, 조금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2-2번. 나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자유로운 경쟁이야말로 인간의 경쟁 노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좀 더 풍부하게 쓸 수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쓰고만 있어요. 자,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거래 상대방을 찾을 수 있는 한 어떤 물건이건 자유롭게 생산하고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에서는 이 정부의 간섭이라든지 그 이전에 또 법률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하다. 경쟁을 위해서
그죠? 경쟁을 효과적인 경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내용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다의 비판이 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쓰지 않고 그냥 순전히 자유주의 경쟁 요것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 경쟁 요것만 쓰고 이걸 비판하려고 하니까 이것만 한정해서 쓰고 있죠. 자, 그 경우 노동, 토지, 화폐와 같은 산업의 필수 요소 역시 그런 거래 대상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는 그러한 가정이 잘못되었다고 본다. 자, 이 부분에서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은 개념이잖아요. 아직 다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가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부분의 내용, 이 논리를 아직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거면은 쓰지 않는 게 더 좋은데 이렇게 쓸 거면은 다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서만 바꿔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본인이 이제 계열을 이런 식으로 쓰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하고 다른 부분에 할당해서 잘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꼭 필요하다 생각되면 순서라도 바꿔서 이게 지금 다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죠? 다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먼저 맥락 없이 이렇게 나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뒷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에 의하면 노동과 토지 그리고 화폐가 중요한 요소이며 어디에서 시장에서 조직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상품은 아니다. 상품은 맞긴 맞죠. 상품은 맞긴 맞는데 상품으로 간주하기 힘든 부분들이 이 실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되겠죠. 노동은 인간 자신을 의미하고 인간이 생산하는 거죠. 노동이 제공하는 거죠. 토지는 자연 환경을 의미한다. 자연 환경의 구성 요소죠. 자, 그런 사회적 실체들이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진다면 인간은 사회적 혼란의 희생양이 되고 좋은 표현입니다. 잘 정리했고요. 희생양. 그 다음에 자연은 오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좀 간략하게 힘없이 마무리가 됐는데 어쨌든 인간과 자연의 이렇게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에 대해서. 자, 또 화폐의 공급이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진다면 기업의 주기적인 파산도 피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아까 미리 언급을 했죠. 그래서 화폐 공급이랑 그 다음에 기업의 주기적인 파산 이 부분 맞긴 맞아요. 논리적으로 맞긴 맞는데 재시문 안에서는 이걸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화폐 공급이라 한다면 우리가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해본다면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거든요. 경제를 배우지 않은 학생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바로 화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화폐라는 것이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환율이 변동되면 화폐의 가치가 변동이 되잖아요. 이것이 환율, 금리, 그죠? 이자 이런 것들이 변동이 되면 화폐의 가치가 완전 급등하기 심하게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기업이 파산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자본, 자기 자본만 가지고 기업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을 가지고 대출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레버리지라고 해가지고 내가 1,000원 가지고 100원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이렇게 쓰면 좀 이해가 힘들겠다. 1,000원 가지고 100원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은 신용을 가지고 이 10,000원을 빌려버려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1,000원을 벌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갚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부채를 떠안고 있어요. 부채를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쓰지 않는 것도 기업으로서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확실한 사업이 있으면은 네. 확실한 사업이 있으면 이렇게 신용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크게 키워가지고 더 많이 이윤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어떤 금융시장 안에 화폐 가치가 급등락을 해버리면 이런 부채 금리, 이자율이 높아지고 환율 문제로 인해 가지고 파산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우리가 겪었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IMF 이런 금융 구제를 받은 적도 있고, 미국에서도 리만 브라더스 이런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게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시문에서는 이 논리를 정확하게 연결주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제시문 그대로인지는 모르겠어요. 재구성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재구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쁜 글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제시문 그 맥락이 충분히 설명될 수는 없다 이 내용이 라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해요. 아무튼 이 정도 내용이고 피할 수 없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노동과 토지, 화폐에 대해서 모두 설명하고 있죠. 시장에 온전히 다 맡겨버리기만 하면은 이런 부정적인 결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는 거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시장의
상품이 될 수 있으며 그런 시장에서의 경쟁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방법이라는 나의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근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부분은 이 전반부에서 그냥 쓰는 게 낫지. 이걸 뒤로 빼고 여기 있는 걸 앞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경제 체제 아래에서 노동, 토지, 화폐 같은 산업의 필수 요소 역시 시장에서 조직되어야 하겠지만은 그것들은 상품이 아니며 시장경제 부작용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문제는 내용상으로 조금 또 너무 깊어요. 너무 깊어가지고 나쁜 문제는 아닙니다. 좋은 문제긴 맞습니다. 좋은 문제고 여러분이 한 번쯤 풀어봐야 될 그런 문제고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될 그런 내용이면서 이런 것까지 지금 방금 부연 설명을 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잠깐 이제 뭐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은 다른 제시문들을 읽을 때 오해하는 경우가 없겠죠. 그래서 관련 제시문이 나왔을 때 도움이 될 수는 있겠는데 이게 내용이 상당히 깊은 반면에 또 내용이 또 너무 간략하게 여기 문제가 답안이 600자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단독으로 한 1000자 이상의 1000자에서 1200자 이상의 아주 스케일이 큰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활용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주제 아니겠습니까? 인문학적으로 노동이라든지 토지, 환경 문제도 들어올 수 있겠고 인간성, 윤리적인 문제도 들어올 수 있고 화폐 공급 이런 것들은 그냥 순수 이제 경제적인 문제이긴 한데 이런 문제도 사례에서도 나올 수 있겠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문학을 더해가지고 관련 문제들이 아주 좋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의도는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주제 선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들 정말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2-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음미해 보는 게 추천되는, 음미해 보는 걸 추천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꼭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길 바래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